이제 IT 탑3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정선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가지고 네. 저와 칙칙하게 네. 이렇게 독대를 하셔야 됩니다. 네, 표정이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으신데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탑3 기업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벌써 85,000원 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주가 부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이에 대한 배경부터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은 커머디티에 대한 수요 같습니다. 네. 일단 숫자가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디램은 원래 뭐 기대했던 부분들인데 예상을 깨고 지금 랜드 쪽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니까요. 네, 특히 이제 서버용 SSD,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스토리지죠. 네, 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네. 이쪽은 이제 삼성이 거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1분기에 지금 25%까지 최대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분기에도 20에서 25% 그러니까요. 올리겠다. 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숫자가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이는 행보가 HBM이나 뭐 어떤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싣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주가가 슈팅할 때는요, 기존의 캐시카우 사업이 숫자가 막 찍어주는데 여기서 멀티플 리레이팅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만들어주는 딱 아주 이상적인 그림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HBM 주도권을 좀 어떻게든 뺏어 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요. 자, 그럼 이게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 쭉 이어질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기술 경쟁력 HBM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좀 주도권을 뺏어 올까? 그거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납품이 돼서 숫자로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같고요. 일단은 이제 확인되는 거는 하반기는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네. 뭔가 좋은 거는 오히려 메모리 쪽이 좋기 맞습니다. 때문에 일단 커머디티 쪽은 무조건 좋아지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은 필요하고 그때까지 시세는 다 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의 그 어떤 IR 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그 어떤 톤을 줄지가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그널들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주가 흐름은 굉장히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좀 이제 조금 이제 안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은 삼성전자는 없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국내에서 시총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쵸. 사실 삼성전자가 한 5% 올라버리면 이제 3천을 시총 터치해버리거든요. 예. 주가가. 아, 그렇군요. 네, 벌써 코스피가 예.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삼성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요, 수급을 다 빨아들여 그쵸. 당겨버립니다. 그리고 차익실 매물이 나오면 시장이 또 네네, 유동성이 맞습니다. 엄청 변동성이 커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항상 외국인들이 사면 개인들이 또 물량을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안 틀렸으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항상 그게 뭐 늘 그래 왔으니까. 천천히 많이 올라가는 좀 삼성전자가 되길 네네, 좀 맞습니다. 바라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나온 소식들이 상당히 궁금해요. 이 3D D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뭐 삼성전자가 요 근래 뭐 HBM 나왔을 때 CXL로 승부를 하겠다. 뭐 다양한 기술들을 막 처음 보는 기술들을 막 소개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뺏어오려는 패기를 좀 보여줬잖아요. 3D D램은 근데 뭡니까? 이렇게 10나노 때는 이제 1X, Y, Z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1A, B, C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1Z가 이제 16나노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A가 14나노, 1B가 12나노. 근데 이제 D램은 기존의 어떤 구조로는 10나노 초반대가 거의 한계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낸드 플래시도 그랬었거든요. 낸드 플래시도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선단 공정으로 가다가 네. 16나노인가 그때부터는 이게 선단 공정이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해서 V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단, 36단, 48단 이제 그 회로를 수직으로 쌓는 구조로 가는 건데요. D램도 지금 딱 그런 구조로 가는 이제 조만간 이제 그 1C까지는 가고요. 1C가 아마 11나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C 다음에는 1D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C 다음에 3D D램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체가 있긴 한 거죠? 일단 언론 보도로만 확인이 된 네네. 거다 보니까. 차세대 기술이고요. 일단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이유는 네. 일단 그 밸류 체인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공정하고 소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세트가. 그러니까
그 어떤 파운드리에서 보면 기존의 핀팻 구조에서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뀌면서 새로운 소재, 부품 어떤 예. 이런 것들이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파워 BR라고 해서 네. BSPDN이라는 새로운 기술,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같은 이런 새로운 구조들이 나오면 이거를 몇 년 전에 학술 대회 같은 데서 하겠다라고, 네. 맞습니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협력사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의 로드맵 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로드맵을 미리 좀 제시를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 3D 디램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행보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내일 바로 잠정 실적 발표가 됩니다. 예상 좀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네, 지금 이제 시장 컨센이 한 5조 중반대, 네. 초중반대까지 보는 것 같은데요. 전 6조 이상 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럼 반응이 나왔을 때 네. 5조 이상 좀 나왔을 때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6조가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5조 대 나오면 그렇게 이제 서프라이즈인데 그렇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반영이 않고요. 된 거니까. 네, 근데 6조 대가 나오면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잠정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6조 원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이 엄청 이 영향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뭐 10만 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뭐 3D 디램하고 HBM3E가 이제 하반기에 주도권을 잡아오는 거 이게 좀 명확하게 내일 실적 발표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15만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15만 원이 가면 네, 소부장 주가들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2017년에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삼성전자만 오르고 다른 수급들 다 빨아당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하위단에 있는 밸류 체인들도 같이 당겨가는 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HBM3E 쪽이나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지금 SK 하이닉스를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경영진들도 빨리 지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임원 인사들은요, 보통 한 9월쯤 되면 대충 결정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래야 연말 인사에서 임원들은 네, 그렇죠. 네, 그 성과를 또 봤죠. 맞습니다. 예. 만약에 그 성과를 이번에 제대로 못 보여주면 아무래도 좀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네.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행할 의지도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또 실탄 이런 거라든지 준비가 충분히 좀 되어 있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이어지면요.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신고가 행진이고요. 간밤에 이제 인디애나의 증설 이야기, 오피셜한 소식이 바로 나왔습니다. 뭐 초격차에 대한 걸 안 이야기할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선단 공정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일부 좀 삼성전자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후공정 쪽에서 이제 뭐 가장 잘하는 회사는 TSMC가 제일 잘하긴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지금 HBM이라고 하는 이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다가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칩스법에서 지금 그 배정돼 있는 할당돼 있는 예산이 한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를 이제 타깃으로 해서 이번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정부 지원금도 상당 부분 당겨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 보면 글라스 기판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네, 이것도 SK 그룹의 어떤 움직임하고 직결돼 있는데 앱솔릭스가 하반기에 지금 글라스 코어 기판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게 하이닉스에 있는 건가요? SKC 자회사입니다. SKC 네, 자회사. SKC 자회. 근데 어쨌든 SK 그룹에 있는 거고 결국 이게 그 SK 하이닉스의 어드밴스드 패키징하고 같이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의 어떤 분위기들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유리기판 쪽에서도 SK 하이닉스가 같은 계열사 SKC 안에서의 프리미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요. 낸드까지도 지금 좀 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SSD가 이번 주 올랐을 때
솔리다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 전망이 좀 어떤가요? 사실 제가 뭐 지금 분위기에 찬물 끼얹기는 그렇지만 왜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는 사실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디램은 HBM에 대한 전환 수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디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 캐파가 40%가 줄어요. 왜냐하면 그 납장 다이 크기가 2배 이상 크거든요. 그리고 네. 수율도 낮죠. 네. 그래서 디램은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뭔가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가격은 오르는데 지금 생산을 거의 30% 이상 감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나왔던 얘기들이 네네. 뭐 낸드 플래시까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감산 네. 줄이고 이제 증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그게 이제 항상 시장은 섣부르군요. 섣부른데 예. 그런데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 보면 중요한 수요처가 세 개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PC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SSD라는 시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eMMC, 네. 인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 그리고 네. UFS 같은 스토리지가 스마트폰 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수요처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SSD 쪽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 서버 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SSD 쪽이 수요가 올라오는 거는 일반 서버 쪽에 대한 수요들이 회복되는 조짐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워낙 지금 기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쪽 그 갑자기 서버 쪽 SSD를 좀 재고를 갑자기 땡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거를 이 분위기를 틈타서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삼성전자조차도 감산폭이 지금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네. 네, 감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산이 풀리면 또 물량이 풀리고 그러면 네. 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분위기에서 제가 뭐 이런 뭐 찬물을 끼얹는 네, 네, 거지는 네. 아니지만 제가 뭐 아닌 거를 맞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확실한 건 짚고 가야죠. 네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적으로 그동안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이 많이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충분히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낸드가 너무 바닥이었기 때문에 네네. 돌아 올라오는 흐름만 포착을 해도 반도체가 좋아지는 업황으로 가는 길은 맞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시장은 항상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네, 업황보다 네. 앞서가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를 당기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제 SK하이닉스 마무리하고 세 번째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이제 하이프클로버 X를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8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어느덧 이제 9개월 차가 됐는데 현재 평가 어떻습니까? 사실 챗GPT에 가려서 존재감이 없죠. 사실 네. 구글 제미나이도 굉장히 잘 나왔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엔소로픽의 클로드 3라는 것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소라라는 이제 동영상 생성 AI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갈 틈이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부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네이버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도 기회가 있다. 네. 그럼 그 부분은 과연 소버린 AI라고 요즘 좀 불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네이버의 기회는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제 AI를 가장 좋은 AI는 미국산 AI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유럽이나 다른 AI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게 싫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국 기업들이 자국 뭔가 거 하고 쓰고요. 싶어 하는데 그걸 협력해서 개발하기 제일 좋은 회사가 네이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소버린을 통해서 네이버도 자국 이 네. 기업을 통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걸 우리는 네이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IT 탑3 진짜 많은 이야기들 시간이 부족해서 못 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입니다. 자, 오늘도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